네, 만약 집에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비밀번호를 계속 누른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본 게 또 처음이 아니라면 그 공포는 배가 되겠죠. 그런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6일 대전의 한 아파트로 가보겠습니다. 네, 한밤중에 아파트 공동 현관문 앞으로 한 남성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갑니다. 혼자 엘리베이터를 탑승하는 이 남성, 보십시오. 주저없이 4층을 누르고 문이 닫히자 아무렇지 않게 거울을 보면서 온몸의 매무새를 정리합니다. 4층에 도착한 남성, 자연스럽게 한 가정집 현관문을 다가가 비밀번호도 누르기 시작합니다. 틀린 번호가 수차례 입력되자 신호음이 울리기 시작하는데요. 당황한 남성, 유유히 현장을 떠났습니다. 네, 집에 혼자 있던 여고생이요. 비밀번호가 자꾸 틀리니까 누구지 해서 인터폰으로 얼굴을 봤는데 아주 놀랐다고 합니다. 아는 얼굴이었다고요. 네, 이 여고생이 사실 이 지역에 이사를 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고 그때 당시에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이제 집을 가기 위해서 이제 가는 길이었는데 사실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집을 가는 길을 잘 몰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남성분이 차량으로 이제 접근해서 집까지 태워주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차를 탔던 것 같은데 집에까지 데려다 줬고요. 아파트 단지까지만 데려다 준 것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남성은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단지의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찾아와서 이 벨을 누르게 된 것입니다. 열흘 전에 집에 데려다 준 남성이 저렇게 현관문 앞에 와가지고 서성인다는 건데 이 남성 뭐라고 얘기했다고 합니까? 이 남성은요. 아니다. 난 이 집을 타겟으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내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 높은 빌딩을 찾다 보니까 거기에 가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해명도 굉장히 수상한데 근데 한 가지 좀 의문점이 드는 건요. 아파트 앞까지만 데려다 줬다는데 열흘 전에 어떻게 동호수도 알고 심지어 비밀번호까지 누를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는 경찰이 이 부분을 조사했는지 여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이 남성이 얘기하는 게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이 건물의 층수가 총 몇 층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4층이잖아요. 그런데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하면 남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요? 아니죠. 옥상으로 올라가야지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자 했다는 얘기는 거짓말이에요. 그렇다면 경찰 입장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저 4층 집에 비밀번호를 눌러서 알았는지 이거를 판단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추궁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뭐 알려진 바가 없으니까 답답한데 그냥 추정하자면 이 학생이 한 번 정도 본인 차를 태워다 준 것까지만 기억하고 그 이후에 이 여학생을 몰래 미행했을 가능성. 그 다음에 아니면 그 여학생이 살고 있는 그 4층 정도의 몰카를 좀 설치해가지고 비밀번호를 추정했을 가능성. 이런 거 등등도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 부분 뭐 경찰이 조사했겠지만 밝혀진 바가 없어서 섣불리 말할 수가 없네요. 최소한 여고생이 귀가한 다음에 10분 후에 아파트에 들어갔다면 이거는 미행했을 가능성은 정말 그 당일날은 미행한 건 정확한 그렇죠. 맞죠. 사실 이 여학생이요, 이 남성의 길을 알려줄 때부터 약간의 이상한 낌새가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수상한 말을 했더라고요. 네, 이게 막 차에 내리려던 찰나에 이 여고생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혹시 커피 좋아하느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고생 질문이 생뚱맞잖아요. 그래가지고 좋아한다고 하면 마치 카페에 가자고 할 것 같아서 싫어한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질문에 이상한 낌새를 느낀 여고생은 차에서 내린 뒤에도 계속 이 차가 나를 쫓아오는지 뒤를 돌아보며 두려움에 떨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어쨌든 이렇게 길을 알려주고 커피 좋아하냐 엉뚱한 말까지 했던 남성이 열흘 뒤에 자기 문 앞까지 찾아온 거잖아요. 주거 침입 혐의만 적용을 했다는데 위원님 제가 보기엔 불순한 목적이 있었던 걸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이 남성이 그 집을 찾아간 이유 극단적인 선택은 거짓말인 건 대한민국 사람이 다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거짓말 맞아요. 경찰의 입장에서도 추정하는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거 왜 그 여성 그 집을 따라갔겠습니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범인이 가지고 있는 그 내심의 어떤 그 의지, 이거를 달리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주거 침입은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거 침입죄만 적용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 여학생 너무 충격이 커서요. 지금 악몽에 시달리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하는데 변호사님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요? 예, 일단은 지금 판례의 입장이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도 상해로 보는 그런 판례가 존재를 하긴 합니다. 근데 이 사건에 있어서 일단은 이례적인 수준에 이제 그쳤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지금 상해죄로 의유로 해서 더 이제 처벌을 하기는 힘들 것 같고,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 민사적으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해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사실상 좀 선제적인 그런 대응이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비판도 존재하는 그런 이제 절차입니다. 왜냐하면 이례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이제 신체적이고 정신적으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있고, 그런 게 증거로 제출이 돼야만 법원에서 이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신청을 해볼 수 있지만 사실상 받아들여지기는 쉽지가 않고, 앞으로 만약에 그런 게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될 것 같으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요, 이 사람의 통제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들킬 수 있는 부분인데 과감하게 시도를 하고 행위로 옮겼다라는 거고요. 극단적 선택이라는 것을 아무도 믿지 않는데 자기 논리에는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을 한 거라면, 이 사람은 평상적인 논리 구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법원에서는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전혀 안 된다고 그러면요. 법원에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안 된다면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이라도 관할 경찰서에 찾아가서 네. 신변 보호 요청을 해야 됩니다. 신변 보호 요청이요. 신변 보호 요청을 해서 보호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장. 네, 이 여고생 방송을 보고 있다면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꼭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사건 정말 많은데 뭔가 대책이 정말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질문 받고 있는 거 아시죠?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여기 나와 있는 SNS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